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A기업. 내막을 살펴보니 기업 사냥꾼 김씨가 사건에 깊게 관여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업 사냥꾼이 어떻게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 자금을 횡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본이 없는 김씨. A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동 사채시장에 갑니다. 사채업자에게 인수자금을 빌려 A기업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A기업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았습니다. 일단 자기 돈 안 들이고 A기업 최대 주주가 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잡았으니 당연히 A기업 주가는 인수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 사채업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M&A를 시도한 기업 사냥꾼은 100이면 100, 주가 조작을 시도합니다. 김씨는 A기업 자회사를 여러 설립하고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들 사업 내용이 참 뜬금없습니다. 모회사인 A는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자회사 B는 자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뒤 새로 설립한 자회사 C는 수소차 부품업체고 또 다른 자회사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야말로 핫한 사업은 다 손을 댑니다. 그리곤 호재성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자원 개발을 하는 B사가 광산을 인수한다. 수소차 부품업체 C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찌라시 기사들입니다. 자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사가 나오니 A사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김씨는 A사 주식을 찔끔찔끔 팔아 대출을 상환합니다. 당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김씨가 인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회수당할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김씨의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앞서 설립해둔 자회사들이 여기 활용됩니다. 김씨는 B회사가 광산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면서 A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현금을 B회사로 옮깁니다. 처음엔 A회사가 B회사에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겼습니다. 대여금 10억 원을 넘겨줬는데 다음에 A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8억 원이 손상 처리됐습니다. 2억 원만 장부가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0억 원 중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단 얘기입니다. B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왜 대여금이 손상 처리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주들 반발이 심해지고 여기저기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문제 삼자 김씨는 조금 더 머리를 굴립니다. B기업이 10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A사가 단독으로 참여해 돈을 대줍니다. 이 두 번의 거래로 김씨는 A사가 가진 현금 20억 원을 성공적으로 B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엔 C회사로 현금을 옮기고 싶은데 A사가 가진 현금이 없습니다. 김씨는 또 머리를 굴립니다. C사가 만든 수소차 부품이 대기업에 공급될 것이란 기사를 내보내 주주들 기대를 한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A회사가 2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 C사로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이미 기대감에 들뜬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모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김씨는 이 20억 원을 C사로 옮깁니다. B회사로 돈을 넘길 때 사용했던 대여,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다시 사용됐습니다. B사와 C사 모두 김씨가 대표이사입니다. 김씨는 이 돈을 급여로 받거나 법인카드로 마음껏 사용합니다. 이들 자회사가 진행한다던 신사업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자회사로 유입된 돈은 사실상 김씨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배를 불렸습니다. 자금 횡령이 일어난 셈입니다. 김씨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사익을 채우고 이 과정에서 A사 기업 가치는 엉망이 됐습니다. 유보 현금은 바닥이 났고 유상증자로 받아온 현금도 결국 김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빈털터리가 된 A사를 또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넘기고 사라집니다. 결국 A사 주주들만 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닥 잡주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무자본 M&A, 자금 횡령 패턴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에게 29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중 회수한 건 99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직접 빌려준 13억 원은 2천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에선 발생하기 힘든 거래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행태를 발벗고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스스로 이런 기업을 걸러내는 안목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기업이 과도하게 많거나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너무 많은 자금을 대여해주는 기업, 무조건 거르시면 됩니다. 상장회사는 약 2,000개입니다.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굳이 리스크 있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서 대여금, 특수관계자를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거래가 정지돼 있거나 최근에 상장 폐지된 회사들, 재무제표를 열어서 꼭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기업을 어떻게 걸러낼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머니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